안녕하십니까. 안세월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312강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 따라서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절차에 대한 핵심 쟁점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 M&A는 뭐 늘상 있는 일이긴 하죠. 항상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고 내려가는 기업이 있으면 내려가는 기업의 자산 부채가 일부 가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서 잘 나가는 기업이 자꾸 이제 붙이고, 그러면 이제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사업 확장이 되고 또 효율화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또 국내 지역 간에도 M&A가 일어나지만 동종업종 아니면 이종업종 간이 일어나고 또 국제 간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합병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일찍 코로나에 발원지기도 한 중국이 그걸 빨리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힘에 의해서 제압을 한 다음에 그 조달된 막강한 국가 중심의 현금 능력으로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또 이런 데에 탐을 내고 눈독을 들인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은 중국의 불신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국지간에 기업 M&A가 많이 벌어질 텐데, 코로나 중에서는 이제 기업이 정부가 재정을 하고 금융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계 기업이 계속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끝나면, 지원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수요가 감소에 대해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는 가장 강한 전사기적 전파력을 갖고 있어요. 보니 여러 가지 전염병들은 2대륙 내지 3대륙 정도에서 했는데, 이거는 6대양 5개 주에 대해서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면 접촉이나 특히 근거리 감염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쭉 코로나가 발생한 쭉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많이, 왜냐면 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교환이 일어나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아무래도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과 인적자 물적자원의 이동 제한이 벌어지고, 따라서 그동안 글로벌화되던 것이 이제 탈국제화돼서 이렇게 글로벌의 반대 방향으로 지역화, 블록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이러한 경제 영향은 각 생산 공장의 일부나 전부가 부분적으로 가동 중단, 셧다운이 되면서 세계적 공급망 차질, 서플라이 공급체인, 글로벌 공급체인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타지는 원가 최소화, 비용 최소화가 이제 원인 주로 그 국제화의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효율, 분산, 포트폴리오, 배분에 의해서 빨리 근처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기업 그 공장 설치 아니면 납품처 이렇게 어로케이션이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기업의 한계상은 어떠냐? 수요 격감이 되고 공급 납품 불능이 일부 품목만 안 들어와도 공급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죠. 부품 하나만 안 들어와도 한계 기업의 휴업이 속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한계 기업은 이제 휴업이 속출해서 매물 홍수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매물 홍수의 그 유형을 보면 비주력 불황 자회사를 매각한다든가, 불량 사업부 처분한다든가, 불용자산 양도한다든가, 사옥을 처분한다든가, 사업권 양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매물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섯 번째로 코로나 현재 사태 진행 중에는 정부의 재정이나 금융정책 등에 의해서 한계 기업은 연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매물이 급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살려는 기업들도 아직 관망을 하고 있어요.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거를 할까 말까, 더 내려갈까, 아니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에 대해서 연구조사만 하고 있는 중이지, 이걸 덥석 사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정부가 이런 코로나 지원의 재정 지원 조건이 고용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돈은 빌려주되 고용을 유지해라. 그런데 어려운 기업한테 고용을 유지하면 돈을 아무리 줘도 그 돈이 그냥 그대로 급여로 다 들어가고 고정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한계 기업을 살려야 주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쥐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섯 번째로 코로나 사태의 종료 시점에는 더 이상 재정 금융 지원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연명이 불가하다.
그리고 고정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310시간에 강해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 이하의 손익분기점이 불루한에서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악화되고 연명이 안 되고 손익분기점 이하로 어려워지는 회사가 쭉 진행이 되면은 M&A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적자 생존 현금 확보자들이 재무 악화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1년이 있어서 될지 아니면 6개월 이 정도 지나면 서서히 될지 아니면 지금도 수면 하에서는 M&A의 협상이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수합병의 최대의 쟁점은 그 기업을 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가격으로 매각하느냐, 또 매입 가능한 최저가는 얼마냐, 또 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최대의 값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죠. 그래서 가격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업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방법에는 이제 이익접근법으로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걸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사기업, 유사업종, 유사조건에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더라,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원가접근법, 자산의 장부가나 현재 재취득가액 등이 얼마냐, 현재 그 자산을 개별로 조합했을 때 얼마냐, 이런 원가접근법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보고 거의 적정한 값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중간값을 할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열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이 M&A의 어떤 방법론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사업에 나오는 자산의 개별 양수도의 취득, 임의 취득, 경매 취득, 공개입소 취득 같이 개별 양수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연결된 포괄 양수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과세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아예 자기네 회사에 합병을 시켜버리는 게 있고, 아니면 자기네 회사에 자회사로서 어떤 회사가 있으면 이게 자회사로서 지분, 합병은 두 개 통합이 되는 것이지만 자회사는 이렇게 해서 종속회사, 자회사, 관계사로 이렇게 지주회사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있고, 해서 지분양수를 하는 게 있는데, 지분양수에는 경영권이 포괄된 이제 경영권 지분양수, 아니 일분 지분양수, 아니면 증자 참여, 신주저수권 발행에 대한 증자 참여, 아니 종속회사, 이렇게 해서 종속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 자회사를 만들기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재무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M&A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가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하는 방법이 이제 M&A 방법이 합병이냐, 양수도 포괄 양수냐, 하면 지분 양수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대별로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 행사였습니다.